새벽 5시 30분. 첫 차가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 유은경이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울립니다. 은경의 칼질도 그 리듬에 맞춰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30년간 KTX 차장으로 일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시간과 기록에 대한 강박에 가까운 꼼꼼함이 그녀의 삶을 지배합니다. 63세인 은경은 은퇴 후 역 근처에서 작은 하숙집 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차 시간에 맞춰 김밥을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입니다. 문틈 아래로 기업 클리닉 전단지가 밀려 들어옵니다. 무료 검진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창밖으로는 재정비 측량 표시 말뚝이 골목에 박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 장면이 교차하며 불안한 예감을 심어줍니다. 은경은 전단지를 집어들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홍보물이 들어올까요? 평소 같으면 이런 광고에 관심도 없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신경이 쓰입니다. 옆 가게 남상호가 문을 두드립니다. 남산제과를 운영하는 66세인 그는 과묵한 동네 토박이입니다. 사모님 댁 일산화탄소 경보기 배터리 갈아드릴게요. 은경은 손을 흔들며 대답합니다. 나중에 해도 돼요. 바쁠 때 오셨네요. 사소한 대화지만 후에 큰 복선이 될 말입니다. 남상호는 철도 차량 정비 출신으로 기계와 가스 설비 안전에 밝습니다.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나중에 위험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카 장도윤과 그의 아내 서혜진이 은경의 하숙집을 찾아옵니다. 도윤은 환한 미소로 말합니다. 이모, 이제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예방 차원에서 기억 검진 받으시고 하숙집은 잠시 비워서 리모델링하면 어떨까요? 34살인 도윤은 스타트업 대표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투자 실패와 대출 연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발이 좋고 계산이 빠른 그의 제안 뒤에는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은경은 조카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어색합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연락하던 조카가 갑자기 자주 찾아와 걱정을 표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식탁 위에 간병보험 안내서와 위임장 양식이 놓입니다. 빈칸이 여러 개 보입니다. 혜진이 공손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사인만 하시면 다 처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31살인 혜진은 보험과 금융 지식이 풍부하고 서류에 밝습니다. 표면은 공손하지만 속마음은 냉정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어립니다. 은경은 서류를 찬찬히 살펴봅니다. 30년간 기차에서 각종 서류를 다뤄본 경험으로 이런 문서들의 함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합니다. 난 멀쩡한데 뭔 검진이야. 30년 넘게 기차 안에서 일했는데 기억력은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김밥을 자르다가 손이 살짝 떨려 손가락을 베입니다. 작은 상처지만 도윤과 혜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은경은 당황합니다. 단순한 실수일 뿐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요? 30년간 칼을 다뤄온 자신이 이런 작은 실수로 인지 능력을 의심받다니 억울합니다. 봐요, 이모. 손도 떨리시고. 도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 뒤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경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30년간 시간표에 맞춰 살아온 자신이 틀릴 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작은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늙었나 하는 불안감이 스밉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립니다. 매일 아침 첫 차 시간에 맞춰 김밥을 말고 저녁 막차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장사하는 자신이 과연 문제가 있을까요? 혜진이 보험과 금융 지식을 동원해 설명을 이어갑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가 많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특히 이 동네가 재정비 대상이라 복잡한 절차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말은 부드럽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은경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역세권 재정비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더해집니다. 자신의 하숙집 대지 지분이 35억이 넘는 보상가로 치솟을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도윤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모, 정말 걱정돼요. 혼자 계시면서 실수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가습을 끄는 것도 깜빡하실 수 있고요. 은경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신을 무능한 노인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참습니다. 혜진이 마지막으로 설득합니다. 일단 검진부터 받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저희가 안심하고 혹시 뭔가 나오면 빨리 대처할 수 있잖아요. 은경은 결국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며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입니다. 하숙생들이 모두 외출하고 은경 혼자 분식집 마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꼼꼼하게 정리하던 중 보일러 점검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전날과 글씨체가 다릅니다. 펜 종류도 다릅니다. 30년간 기록에 민감했던 은경의 눈에는 작은 차이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군 복무 시절 군사 암호 통신 보조병으로 일했던 경험이 패턴 인지력을 키워준 덕분입니다. 그때는 적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미세한 패턴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 예민함이 지금도 남아있어 이런 변화를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누가 왜 점검표를 조작했을까요? 은경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체크 표시의 각도, 펜 잉크의 색상, 심지어 종이에 눌린 압력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릅니다. 30년간 승무 기록을 작성해온 습관 덕분에 이런 미세한 차이도 놓치지 않습니다. 기차에서는 모든 기록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승객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직업의식이 지금도 살아있어 작은 변화라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은경은 점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분명히 어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는데 오늘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 글씨입니다. 잠시 후 평소라면 삐삐 울어야 할 일산화탄소 경보기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니 배터리가 뽑혀 있습니다. 은경의 머리가 어지러질해집니다. 숨이 가빠오고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이상합니다. 배터리가 저절로 빠질 리는 없는데 누가 뽑았을까요? 은경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무언가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합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려집니다. 쓰러질 뻔할 때 문 밖에서 남상호가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아, 이상하네. 단내가 나는데. 철도 차량 정비 출신인 그는 가스 냄새에 민감합니다. 수십 년간 기차 정비를 하면서 각종 가스와 화학물질 냄새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남상우가 급히 문을 부수고 들어와 은경을 구조합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빨리 나가세요. 은경을 부축해 밖으로 나오며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응급처치를 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서야 은경의 의식이 또렷해집니다. 가스 배관을 점검한 결과 밸브가 절반 열림 상태로 발견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배관 주위에 테이프 자국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명확합니다. 구급대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실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일산화탄소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정말 위험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은경은 온몸이 떨립니다. 이게 정말 실수일까요? 점검표 조작, 경보기 배터리 제거, 그리고 가스밸브 조작까지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은경은 오늘 낮에 찾아온 도윤과 혜진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남상호가 철도 차량 정비 출신답게 꼼꼼히 살펴봅니다. 사모님, 이 밸브는 누군가 일부러 건드린 것 같아요. 배관 연결부에 새로운 지문도 있고 공구로 돌린 흔적도 보여요. 게다가 이 테이프 자국을 보세요. 분명히 누군가 밸브를 고정해 놨다가 나중에 뗀 거예요. 은경의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머릿속에 도윤과 혜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오늘 낮에 나눈 대화가 되살아납니다. 혹시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옛 동료 신길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5살인 신길수는 은경의 옛 승무원 동료로 현재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형사부 출신인 그는 서류와 행정, 수사 루틴에 익숙합니다. 은경 씨,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등기부부터 확인해 봐야 해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거든요. 신길수는 형사 시절 수많은 가족 사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재산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은경의 상황을 듣자마자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길수의 도움으로 등기부와 근저당 조회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 달 전에 접수된 위임장 사본이 발견됩니다. 은경이 직접 작성했다는 서류인데 서명의 필압과 획순이 평소 은경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군 복무 시절 암호 통신을 담당했던 은경의 눈에는 이런 위조 흔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때 배운 관찰력과 분석력이 지금도 살아있어 서명의 미세한 차이까지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은경은 분노가 치밉니다. 누가 감히 내 서명을 위조했단 말이야. 은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신길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제가 형사 일할 때 이런 사건 많이 봤어요. 서명 위조는 생각보다 쉽게 들통나거든요. 특히 은경 씨처럼 오랫동안 서류 작업을 해온 분이면 자신의 서명 특징을 잘 알죠. 두 사람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합니다. 신길수는 행정 업무에 능숙해서 어떤 서류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은경은 신길수가 있어 든든합니다. 혼자였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텐데 전문가의 도움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업 클리닉에 가보니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접수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은경 명의로 대리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인지능력 검사 점수지에는 조작 흔적이 역력합니다. 질문 답안 패턴이 모두 동일하고 글씨체도 일정합니다. 정상적인 검사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검사 날짜도 은경이 전혀 모르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은경은 분명히 집에서 하숙생들에게 밥을 해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검사를 받았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명백한 조작입니다. 코디네이터 오미라가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자녀분이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님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여러 번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40살인 오미라는 예방검진을 미끼로 노년층 후견 심사를 유도하는 그레이존 인물입니다. 그녀의 말에서 도윤과 혜진의 개입이 확실해집니다. 오미라는 계속 말합니다. 특히 며느리분이 열심히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깜빡깜빡 하신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은경은 충격을 받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경은 분노가 치밉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장 시절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날짜, 시간, 통화 기록을 손글씨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30년간 기차 안에서 모든 것을 기록했던 습관이 되살아납니다. 승객수, 지연 시간, 특이 사항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던 그 꼼꼼함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합니다. 은경은 작은 수첩을 꺼내 차근차근 기록합니다. 도윤과 혜진이 방문한 정확한 시간, 나눈 대화 내용, 가스 사고가 난 시각까지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기록이 나중에 증거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있습니다. 신길수가 조언합니다. 은경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사기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과 명의신탁, 근저당 위조까지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재정비 소식을 미리 알고 서둘러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은경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섭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습니다. 30년간 정확성과 신뢰성으로 살아온 자신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은경은 결심합니다. 절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내 존엄을 지켜내겠어. 며칠 후 도윤이 다시 찾아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평소보다 더 간절한 표정입니다. 이모, 정말 큰 투자자를 만났어요. 이 집을 담보로 브릿지 대출만 받으면 스타트업을 완전히 살릴 수 있어요. 실패하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지분양도 각서를 내밉니다. 도윤의 눈빛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뒤에 다급함과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투자 실패와 대출 연쇄에 몰린 그의 진짜 상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은경은 조카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봅니다.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동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절박함이 온몸에서 느껴집니다. 도윤이 계속 설득합니다. 이모,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몇 배로 보답할게요. 이 동네가 개발되면 땅값이 엄청 오를 거라고 투자자가 그러더라고요. 은경은 이상합니다. 도윤이 어떻게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을까요? 아직 공식 발표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혹시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은경의 의심이 더욱 깊어집니다. 도윤의 말에서 계획성이 느껴집니다.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일 같습니다. 은경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내 인생의 전부라고.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은경은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꿔온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기차에서 일하며 전국을 떠돌 때도 언젠가는 역 근처에 조그만 집을 마련해 평온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바로 이 하숙집입니다.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도윤의 표정이 순간 변합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도윤이 말을 바꿉니다. 이모 인생 편히 모실게요. 더 이상 이런 걱정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고급 요양시설 브로셔를 꺼냅니다.
시설 사진들이 화려합니다. 정원도 넓고 방도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은경에게는 감옥처럼 보입니다. 자유를 빼앗는 금지된 궁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혜진이 보태어 설명합니다. 여기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이모 같은 분이 계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은경을 요양시설로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혜진의 눈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빛이 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절대 속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바로 그때 남상우가 찾아와 중요한 증거를 전달합니다. 사모님, 어젯밤 일로 주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핸드폰에서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배관에 손 뗀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이건 분명히 인위적으로 조작된 거예요. 철도 차량 정비 출신답게 기계와 설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입니다. 남상우는 계속 설명합니다. 이 나사 자국을 보세요. 새로 돌린 흔적이 선명해요. 그리고 이 밸브 위치도 원래와 다르고요. 사진을 보는 순간 은경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배관 연결부의 나사가 새로 돌려진 흔적, 공구 자국, 그리고 원래 위치와 다른 밸브 각도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고가 계획된 것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은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조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은경은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모, 그게 뭔 소리예요?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반박합니다. 설마 저희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이모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동요가 섞여 있습니다. 혜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증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것이 역력합니다. 은경은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30년간 기른 꼼꼼함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은경은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섭니다. 군 복무 시절 군사 암호 통신 보조병으로 일했던 경험이 빛을 발합니다. 패턴 감식과 음성 인지 능력이 뛰어난 그녀는 문서의 미세한 차이까지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각종 서류들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때 배운 관찰력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일반인은 놓칠 수 있는 작은 차이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경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필체의 기울기, 펜 잉크의 농도, 복사기 그리드의 오차까지 체크합니다. 30년간 승무 기록을 작성하며 기른 꼼꼼함이 더해져 완벽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서명은 분명히 위조야. 획순부터 잘못되었어. 은경의 확신이 점점 강해집니다. 자신의 서명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정자체와 기차에서 빠르게 써야 했던 흘림체가 섞인 독특한 형태입니다. 위조범은 이런 세부 사항까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경은 돋보기를 들고 더 자세히 관찰합니다. 압력의 강약, 멈춤의 위치, 연결선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것과 다릅니다. 신길수가 행정 쪽 정보를 가져옵니다. 측량 업체 일정과 구청 공고문을 입수한 것입니다. 은경 씨, 재정비 확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때가 되면 보상가가 확정되는데
무려 35억이 넘을 것 같아요. 도윤이 왜 그렇게 급하게 굴었는지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신길수가 계속 설명합니다. 보세요. 이 문서를 보면 이미 측량도 끝났고 보상 기준도 거의 정해진 상태예요. 조금만 더 지나면 공식 발표가 날 거예요. 은경은 놀랍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도윤의 회사와 시공 컨소시엄 하청업체 간의 이메일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모를 서둘러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거죠. 신길수의 설명에 은경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조카가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신길수가 이메일 내용을 읽어줍니다. 재개발 확정 전에 모든 절차 완료해야 함. 특히 고령 소유주권은 신속 처리 필요. 도윤이 보낸 이메일입니다. 은경을 고령 소유주라고 표현한 것도 기분 나쁘고 신속 처리라는 말에서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남상우도 중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배터리 접점에 생긴 긁힘을 확대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자국은 드라이버로 억지로 뽑아낸 흔적이에요. 자연스럽게 빠진 게 아니라고요. 또한 보일러 밸브 위치를 평소에 찍어둔 사진과 비교하여 조작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비 습관 덕분에 얻은 귀중한 증거입니다. 남상우는 계속 설명합니다. 제가 정비 일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런 조작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해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했을까요? 도윤이나 혜진이 직접 했을 리는 없고 다른 누군가를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사람이 팀을 결성합니다. 은경은 문서 분석 전문가, 신길수는 법적 절차 가이드, 남상호는 기술적 증거 수집 담당으로 역할을 나눕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신길수의 격려에 은경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믿을 만한 동료들이 있어 용기가 납니다. 은경은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은경은 차장 시절부터 사용해온 업무 수첩을 꺼냅니다. 모든 시간과 사건을 정확히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도윤과 혜진의 방문 시간, 나눈 대화 내용, 가스 사고 시각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정리합니다. 기록이 곧 무기야. 30년간 기차에서 배운 게 헛되지 않을 거야. 은경의 목소리에 강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기차에서 일할 때도 정확한 기록이 승객 안전의 기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기록이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은경은 기록하면서 패턴을 발견합니다. 도윤과 혜진의 방문 시기, 기업 클리닉 전단지가 들어온 날, 가스 사고가 난 밤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정교합니다. 은경은 군대에서 배운 분석력을 동원해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모든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니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도윤과 혜진이 처음 방문한 날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압박이 강해졌고 마지막에는 물리적 위해까지 가했습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입니다. 신길수가 감탄합니다. 은경 씨, 이 기록만 있으면 법정에서 충분히 승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은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남상우도 동의합니다. 사모님의 꼼꼼함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은경은 자신의 직업 습관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평생 시간을 맞춰 정확히 기록하는 습관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30년간 기른 전문성이 노후에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은경은 상대방의 자백을 이끌어낼 계획을 세웁니다. 기억 검진을 다시 받겠다며 기억 클리닉을 재방문합니다. 생각해보니 가족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혼자 있으니까 불안하고요. 사인할게요. 일부러 유약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목소리도 작게 하고 어깨도 움츠려서 정말 의기소침한 노인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는 보이스 레코더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길수가 구해준 소형 녹음기로 몇 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합니다. 은경은 긴장됩니다.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30년간 승객들을 상대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 본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코디네이터 오미라가 방심하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다행이에요. 가족분들이 정말 급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며느리분이 계속 전화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돈도 미리 다 지불하시고요. 결정적인 증언이 녹음됩니다. 가족들이 직접 압박을 가했다는 증거입니다. 은경은 놀랍니다. 돈까지 미리 지불했다니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일까요? 오미라가 계속 말합니다. 보통은 본인이 직접 와야 하는데 가족분들이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특별히 해드렸어요. 후견인 신청 서류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서명만 하시면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오미라가 계속 말합니다. 요즘 같은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나중에 가족들끼리 싸우는 일도 없고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담아냅니다. 은경은 오미라의 말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속였을 것입니다. 은경은 분노가 치밉니다. 이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당했을까요? 은경이 일부러 묻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오미라가 대답합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좋은 치료법들이 많으니까요. 거짓말입니다. 은경은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명백한 조작입니다. 녹음기가 이 거짓말도 고스란히 기록합니다. 저녁에 도윤과 혜진이 최종 합의를 위해 찾아옵니다. 은경은 마지못해 승낙하는 척 연기합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나 보다.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있기 무서워. 검진도 받아보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 옆방에서는 신길수가 원격 스피커폰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덕분에 선명한 음질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은경은 연기를 계속합니다. 요양원도 좋아 보이고 위임장도 사인할게. 도윤과 혜진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도윤이 흥분하며 말실수를 합니다. 그럼 이제 디데이 -10 전에 모든 서류를 끝낼 수 있겠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투자자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재정비 확정일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혜진도 덩달아 실언합니다. 후견 심사만 떨어지면 담보 실행이 바로 가능해져요. 은행에서도 대기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은경은 속으로 소름이 돋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일까요? 은행까지 미리 섭외해 놨다니요. 사실 이모, 저희도 급한 상황이에요. 도윤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투자금 회수를 못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모 집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빚도 너무 많이 졌고요. 혜진이 보태어 말합니다. 하지만 이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건 정말 이모를 위한 거예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가스 사고도 났었고요. 가스 사고를 언급하는 순간 은경의 몸이 경직됩니다.
마치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은경이 조용히 질문합니다. 그런데 가스 사고는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우연이었을까? 도윤과 혜진이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후 혜진이 답합니다.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다만 그 일로 더 확실해진 거죠. 이모가 혼자 계시면 안 된다는 게. 하지만 그들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도윤이 덧붙입니다. 이모도 그때 많이 놀라셨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구원자라도 되는 양 말합니다. 녹음기가 모든 자백성 발언을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신길수가 옆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법정에서 사용할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은경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함께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껴집니다.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은경은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로는 후견 신청과 위임장 무효를 요구하고 형사로는 사문서 위조, 사기미수, 가스안전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신길수가 전 형사부 경험을 살려 모든 절차를 도와줍니다. 은경 씨, 이런 사건은 증거가 핵심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변호사도 증거들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는 처음 봐요.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은경은 마침내 법정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남상호가 촬영한 안전사고 현장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배관 조작 흔적, 경보기 배터리 접점 긁힘, 밸브 위치 변화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판사도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정도면 인위적 조작이 명확해 보입니다. 남상우가 증인석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30년간 철도 차량 정비를 해본 경험으로 보면 이런 조작은 전문 지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문서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은경이 군 복무 시절 배운 패턴 감식 능력으로 분석한 위조 서류들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필체 분석, 잉크 농도 비교, 복사 그리드 오차까지 세밀한 검증 결과가 법정을 압도합니다. 판사도 감탄할 정도로 정확한 분석입니다. 피해자의 전문적 분석 능력이 인상적입니다. 일반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밀함이 보입니다. 은경이 증인석에서 설명합니다. 군대에서 암호 통신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미세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녹음 파일들을 재생합니다. 기억 클리닉에서 오미라가 한 말, 도윤과 혜진의 자백성 발언까지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디데이 -10. 후견 심사만 떨어지면 담보 실행. 가족분들이 급하다고. 같은 결정적 증언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도윤과 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있자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녹음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공고와 타임라인을 제시합니다. 재정비 확정 일정, 도윤 회사의 하청 계약 정보, 측량업체 스케줄까지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길수의 행정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기 행위임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모든 것이 재정비 확정에 맞춰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피고들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가 은경의 일상 기록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피해자의 30년 승무 기록과 현재까지의 생활 기록을 보면 일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차장 시절부터 이어진 꼼꼼한 기록 습관이 자신을 구원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판사의 손이 기록장을 넘기며 멈춥니다. 이런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능력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0년간 기른 전문성이 법정에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노인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물리적으로 위험에 빠뜨린 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갈취하려 한 것입니다. 법정이 숙연해집니다. 특히 가스 조작을 통한 살인 미수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도윤과 혜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코디네이터 오미라가 먼저 진술을 번복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윤 씨와 혜진 씨가 계속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거예요. 가짜 검진 결과를 만들고 후견 신청 서류도 조작했어요.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해서. 결정적 증언이 나오자 도윤과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미라가 계속 증언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판사가 제지합니다. 이 사건에 집중해 주세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후견인 신청은 기각하며 모든 위임장은 무효로 선언합니다. 접수된 서류들은 즉시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은경이 완전히 승리합니다. 형사사건은 별도 재판부로 회부하여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가스 조작에 의한 살인 미수는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윤과 혜진이 고개를 떨구며 법정을 나갑니다. 은경은 마침내 자신의 존엄과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꼼꼼함이 결국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재정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은경은 현금 보상 대신 상가 분양 전환과 이주비를 선택합니다. 현실적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볼 때가 됐어.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정비 담당자가 설명합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상가 전환을 선택하시는 것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에요. 현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은경은 30년간 기차에서 전국을 다니며 본 다양한 지역 개발 사례들을 떠올립니다. 단순히 보상금을 받고 끝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숙집을 레일 다방과 분식으로 리뉴얼합니다. 철도를 테마로 한 인테리어에 첫차와 막차 콘셉트 메뉴를 개발합니다. 30년 승무 경험을 살린 독특한 아이디어입니다. 첫차 김밥과 막차 라면이 단골 메뉴가 됩니다. 벽에는 기차 시간표와 노선도가 걸려 있고 은경의 승무 사진들도 전시됩니다. 손님들이 신기해합니다. 사장님이 진짜 기차에서 일하셨구나. 은경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30년 동안 전국을 누볐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메뉴판에는 각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들도 있습니다. 부산 어묵, 대구 막창, 전주 비빔밥 등 기차로 다니며 맛본 전국 각지의 음식들을 재현한 것입니다. 남상우와 안전동행 협약을 맺습니다. 시니어 알바로 고용하여 가스와 전기 점검 루틴을 도입합니다. 혼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서로 도우면 되거든요. 두 사람은 이제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남상호의 기술적 전문성과 은경의 운영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남상호가 말합니다. 사모님, 이번 일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은경이 고마워합니다. 상호 씨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예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안전 점검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서로의 안전을 챙기는 시니어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신길수는 시니어 권익 강좌를 개설합니다. 노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은경도 특강 강사로 나섭니다. 기록으로 지키는 노년 독립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참가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입니다. 저도 모든 걸 기록해야겠어요.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군요. 은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존중은 다른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면 제 선택을 존중해야 하거든요. 강의실이 깊은 공감으로 가득 찹니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경의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집니다. 30년 기차 승무원의 노후 독립기 같은 제목으로 지역 신문에도 소개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은경은 기쁩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나이 들어도 계속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은경이 말합니다. 신길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은경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용기를 얻어요. 노년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레일다방을 찾아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그런 큰일을 다 해결하시다니. 은경은 웃으며 답합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남상호와 신길수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합니다. 어르신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정말 본받을 만해요. 은경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레일다방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출근 전 첫차 김밥을 사고 학생들은 저녁에 막차 라면을 먹으러 옵니다. 은경은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소통합니다. 30년 동안 기차에서 만난 승객들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워요. 손님들도 은경의 인생 경험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고민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대학생이 말합니다. 은경이 답합니다. 인생은 기차 여행 같아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여행 과정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죠. 법정에서 승리한 후 도윤과 혜진에 대한 감정도 정리됩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나도 젊을 때는 욕심이 많았어요. 은경이 신길수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신길수가 공감합니다. 맞아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죠. 은경은 도윤과 혜진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 지역의 다른 어르신들도 은경을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경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신길수가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우면 됩니다.
이렇게 시니어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서로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레일 다방도 자리를 잡아갑니다. 새로 지어진 역사 근처에 위치한 상가에서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합니다. 기차역과 가까워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기차역 앞에 있는 다방 같아요. 손님들이 신기해합니다. 은경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평생 기차와 함께 살았으니까 기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새 상가에는 더 많은 철도 관련 소품들이 전시됩니다. 옛날 기차표, 승무원 모자, 영명판 등이 벽을 장식합니다. 마치 작은 철도 박물관 같은 분위기입니다. 은경의 하루는 여전히 기차 시간표에 맞춰 흘러갑니다. 새벽 첫차 시간에 문을 열고 저녁 막차 시간에 마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건 습관이 됐지만 이제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활용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매일 아침 첫차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여전히 기분 좋습니다. 봄이 되어 벚꽃이 필 무렵 은경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합니다. 벚꽃 정거장 세트라는 이름의 계절 한정 메뉴입니다. 벚꽃차와 함께 먹는 특별한 김밥입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은경이 답합니다. 30년 동안 전국의 계절을 다 봤거든요. 그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자산이 되고 미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은경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63세의 나이에 혼자서 가족의 음모와 맞서 싸워 승리한 이야기였습니다. 30년간 기차에서 쌓은 경험과 꼼꼼함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은경은 단순히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선택권을 지켜냈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레일 다방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후는 누가 대신 정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록하고 선택해서 지키는 것이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믿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은경처럼 정확한 기록과 올바른 선택, 그리고 믿을 만한 동료들과의 협력이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 우리의 인생도 올바른 길 위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은경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은경처럼 당당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록하고 선택하고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존중받는 노년의 비결입니다.